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기다렸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됐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 제한 조치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대면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코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개인 방역은 앞으로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KBC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가 불러온 지역의 변화와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할 분들을 랜선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우리에게 새 시대, 새 길을 제시해줄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새로운 꿈과 미래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희망의 땅.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한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산실인데요. 지난 2008년 국내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이번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가 탄력을 받으면서 고흥은 첨단 산업 1번지로 육성되고 있는데요. 발전 잠재력을 지닌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드론 분야입니다. 고흥의 광활한 공역과 넓은 간척지는 관련 기업들이 입지하기 좋은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드론 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 최근에는 드론 연구와 시연, 교육이 가능한 고흥 드론센터가 완공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민간 발사체, 발사대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와 연관해서 연소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 기업들을 유치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업들을 지원할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관광 분야로서 우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공이 된다면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흥은 교통, 생활, 관광 등이 해양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 간 10개의 섬을 잇는 해상교량이 개통하면서 접근성 향상은 물론 연계 관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연홍도, 한센인의 애환이 담긴 소록도, 전남 제1호 민간정원 쑥선 등 탁 트인 바다와 수려한 절경은 고흥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이 밖에도 산행, 문화유적 등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산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과 천혜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곳. 고흥의 이야기를 송기근 군수에게 들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오늘 함께할 지역은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고장 고흥입니다. 고흥군을 대표해서 송기근 군수님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지금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군수 송귀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랜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긴 합니다만은 또 새로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흥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그동안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고흥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와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방안도 달라지고 있을 텐데요. 고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화 회복 방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5개 반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관광 업계의
이 활성화, 또 문화예술, 종교를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 뭐 학교, 학원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영업 시간이나 네. 모임의 인원수 제한됐던 것이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혹시 국민들이 이 마음으로 다소나마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흥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고흥에서 국가적인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이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를 목포 궤도에까지 올려놓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성공을 위한 그런 실패긴 했지만 군수님도 조금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10월 21일 날 나로우주센터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발사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나로가 불을 뿜고 솟구치는 이 첫 장면을 보고 모두가 흥분하면서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만은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까지 성공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쉬움이 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난번에 100%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내년 5월에는 꼭 누리호가 성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흥이 우리나라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데요. 그만큼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작년 12월 과학기부에서 우주개발 사각벨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7,705억 원 규모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전남도와 함께 네.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만은 이 우주 특화 단지에 대한 우주 개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우주 발사체 시험 인증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든지 네. 인력 관련 교육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특히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의 비행 종합 성능 시험장이 우리 공만 관측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인데 579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런 비행 성능 시험장이 완공이 되면은 유무인기 또 드론 비행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시험하고 네. 실증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년의 중심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우주항공 사업과 관련돼서 고흥이 앞으로 비상할 일만 남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민선 7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셨을 텐데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고흥군 1년 회사를 일종의 시대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9천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조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둘째는 2019년 3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국책사업 1,100억 원짜리를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네. 이 사업이 고흥만 간척지 33헥타르 부지에 청년 보육시설, 또 임대형 스마트팜, 뭐 실증 단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 고흥이 첨단 농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200억짜리 공모 사업을 우리 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의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상권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복합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고흥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송귀근 군수님의 강연으로 고흥의 미래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대도시 인구 유출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고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해 인구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바로 고흥 미래 비전 130 플랜인데요. 예산 규모 1조 원 시대, 군민 소득 3천만 원 돌파, 인구 감소율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주 선사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살아난 사람들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유물인 고인돌, 폐총 등이 간 곳이 산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는 동초 김연수 선생, 화가 천경재 선생, 체육의 김일 선생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문화로 발전시켜서 승화시킨다면 살기 좋은 고흥이 되지 않겠냐. 이번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고흥군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주항공산업과 4차 산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취업처가 개설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흥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흥의 인구는 약 6만 2천 명인데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 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결혼 가구와 출산 인구가 증가하는 등 고흥의 인구 정책은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인구정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고흥의 산업 구조 중 약 62%를 차지하는 농수축산업에 첨단 기법 보급은 물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슈퍼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구매 협약을 체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고흥. 이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흥에서 찾아봅니다.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나갑니다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원격 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소비 같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와 지역은 물론이고 기업 모두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명확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조직 구성원들이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가급적 높게 책정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아무리 목표 설정을 잘했다 할지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시원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만 합니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높여야 합니다. 목표를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짜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선 7기 고흥 군정 목표를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으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숫자로 제시한 것은 목표를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130의 1은 고흥군 1년 예산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130의 3은 연간 구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개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130의 0은 인구 감소율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이고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1년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전인 2017년 고흥군 총 예산이 6,74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는 1년 예산이 8,891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2,1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은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지만 2020년 자체 세입은 522억 원에 불과해서 부족한 예산 8,300여 원은 국도비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7기 3년간 공모사업을 145건에 3,671억 원을 유치해서 민선 6기 3년간 유치한 공모사업보다 2.5배나 더 많습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이에 설득시키고 중앙부처와 출향향후 등 모든 인적 내권을 총동원하여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한 결과 우리 군의 총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민선 6기 4년 동안 총 예산액이 1,847억 원 증가했었는데 민선 7기는 18년부터 20년까지 2년 만에 1,87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9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흥군 예산 1조 원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0 플랜의 두 번째 목표인 구민소득 3천만 원입니다. 2017년 구민 1인당 소득 2,050만 원을 2022년 말까지 3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구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고흥의 전통산업인 농축산업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인 관광을 양대축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고흥은 1차 산업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흥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신규 소득원 창출로 관광 소득을 높여가야 합니다.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축산업의 잠재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흥은 전국 제1의 농수축산물 생산 지역입니다. 유자, 석류, 김, 취나물, 곤드레 생산량은 전국 1위이고 참다래, 미역 생산량도 전국 상위권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유자, 한우, 미역, 다시마를 비롯해서 8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 전국 지자체 최다 등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전국 최고 수준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하고 농수축산시설의 첨단 현장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농업의 첨단 현대화입니다. 2019년 3월 고흥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100억 원짜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흥만 간척지 33헥타의 부지에 청년 보육시설, 임대 온실, 실증 단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스마트팜과 관련된 생산, 교육, 연구시설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고흥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주민 참여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10헥타를 조성하고 기존 원예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스마트팜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량은 32% 이상 늘어나고 노동시간과 병해충은 대폭 줄어들어서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고흥으로 귀농한 청년 중에 스마트팜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상추, 치커리 같은 신선 채소를 재배해서 연간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영양분이나 물, 온도, 습도, 일조량, 공기 순환 같은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산업의 첨단 현대화입니다. 고흥 나로도에서 첨단 양식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순환 여과 방식을 활용해서 넙치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료 공급이나 수온 조절, 취수, 배수 등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녹동에 청정 입판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정 입판장에서는 윗판장과 하역 공간을 분리를 하고 정화된 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 수산물 유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축산업도 ICT 기술을 이용해서 첨단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 기기로 축사 내부와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사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농가 소득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무인 로봇이 사료를 배합하고 먹이를 주는 시스템을 보급해서 노동 인력을 절감시키고 ICT를 활용해서 적기에 한우 젖소의 생육 관리를 해줌으로써 번식 효율이 향상되고 가축의 품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수축산 분야를 첨단 시스템화해서 농수축산업이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과 판로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에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인 노랭이를 개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확대됨에 따라서 고흥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을 지난 9월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11번가, 우체국 쇼핑 등을 활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에는 아마존, 중국에서는 웨이디엔 같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오프라인 판로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213억 원의 판매 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도에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 농수축산물 수출 촉진단을 파견해서 유럽, 미국, 아시아 국가들과 351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흥군 육지부 해안선은 557km로 전국의 육지부 해안선 길이로는 가장 길고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바다에는 230개의 크고 작은 섬이 둥둥 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절경입니다. 고흥은 발길 닿는 곳, 눈길 가는 곳 어디든지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흥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 빚어놓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흥 8경을 선정을 했는데 편백숲으로는 전국 최대의 면적 416헥타인 팔형산 편백숲이 있고 사계절 꽃이 피는 쑥섬, 우리나라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가면은 우리 고흥이 여행환경 쾌적도 1위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최고의 웰리스 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 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이론과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리는 남양면 우도를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최초 승전지인 거금도 앞 저리도 해전 승첩지를 관광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연결되는 팔형대교 주변에 테마 체험형 모노레일과 용암 스카이웨이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안 주변 명품길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맛있는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로도에는 삼치 정식, 녹동 장어 요리를 비롯해서 대표 먹거리 4개 종을 개발해서 이런 음식을 제공해주는 대표 음식 취급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축제도 돈이 드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흥 유자 성주 축제 때는 유자 석류를 판매하고 굴땡이 축제 때는 굴을 팔 수 있도록 축제도 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흥을 제대로 알리는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팸투어,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고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청년 PD를 활용해서 SNS에 고흥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율 제로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상승, 코로나19, 기타 많은 현안 사안이 있겠지만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존립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적인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우리나라 인구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시장 규모도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모든 지자체는 인구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은 극대화시키고 인구 유치는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 유턴,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아이 행복, 귀양 귀촌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흥구만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서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0여 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 귀촌 행복학교를 개설해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주택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행복학교는 인기가 매우 좋아서 경쟁이 치열하고 항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체류형 귀여 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업 승계자금을 지원해주고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흥 청춘 누리를 개설해서 청년 일자리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사랑 공헌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이미 90억 원을 확보해서 귀양 청년과 지역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이 가장 많은 시군에서 우리 고흥군이 1위에 올랐고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인구정책 평가에서 23번이나 수상을 해서 인구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증가 잠재력을 알 수 있는 지역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 우리 고흥군이 지역 재생산 지수 전국 4위로 나타났고 청년 고용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58%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꾸준히 시행해 나간다면 인구 감소율을 제로를 넘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부터는 고흥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흥의 미래 성장을 이끌 3대 전략 산업으로는 드론산업, 우주항공산업, 관광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산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이 2026년까지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대내의 여건을 보면 고흥은 직경 22km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시범 공역이 있어서 입지적인 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고흥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흥에서는 비행 허가나 비행 승인 같은 각종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서 드론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가장 쉬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드론 시장은 국방, 농업, 건설 분야에서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육군교육사령부와 육군 드론봇 협력사무소를 우리 고흥에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흥은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드론을 연구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 평가, 실증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고흥 드론 센터를 준공해서 현재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론을 제작, 생산할 수 있는 무인항공 특화 농공 단지도 드론 센터 바로 인근에 13만 평 면적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사업도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7개의 기업들이 참여한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과 장거리 물자 배송을 실증하는 K 드론 시스템 실증 사업도 본격 착수됐습니다. 고흥에서 드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실증, 제작, 생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론 관련 기업들이 우리 고흥에 입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면서 전 국민을 넘어 세계의 이목이 고흥으로 집중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 발사는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장을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장이 고흥에 건설되면 우주 발사체 관련 기업들이 발사장과 전문 인력이 있는 고흥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 휴스턴도 우주 발사장과 나사 본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관련 기업들이 휴스턴으로 많이 들어와서 도시가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705억 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내에는 우주 개발 관련 핵심 인프라와 시설들을 구축하고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특화 산업 단지와 관광객을 유치할 우주과학 교육 테마 파크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 우주항공 산업 핵심 중 하나는 하늘을 나르는 도심항공 교통입니다. 도심항공 교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넓은 비행 공역과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고흥에는 1.2km의 활주로가 있는 국가 비행 종합 성능 시험장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비행 성능 시험장 안에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실증 사업과 수직 이착륙 자율비행 시험 실증에 필요한 여러 시설과 장비가 구축될 것입니다. 미래 신성장 발전 전략의 하나로 고흥을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고흥군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인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 영남면 일원에 타워형 호텔과 컨벤션 센터, 풀빌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술랜드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고흥 관광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고 15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수목원, 미술관, 해양 레저 시설을 갖춘 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고흥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고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흥의 미래가 확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고흥은 고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높이 흥할 것입니다. 고흥의 미래 비전 130 플랜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고흥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성공은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고흥의 더 나은 내일, 희망찬 고흥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광주방송 시청자와 고흥 구민들께서도 고흥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근 군수님의 강연 고흥 130 플랜 미래를 열다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기근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현재 고흥군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5년간 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네. 주민 주도로 문화 생태계의 이 구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고흥, 모템 문화도시 고흥이라는 이런 비전을 정하고 모템, 사람이 모은다는 모템, 네. 또 갑계라는 우리 고흥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갑계. 그래서 네. 모템과 갑계라는 지역의 고유 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문화적 코디네이터를 유축한다든지 분과활동,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 또 나아가서는 꿈꾸는 예술터 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을 비롯해서 30개 시군구가
1차 예선을 통과해서 네. 현장 실사를 마쳤고 11월 말쯤이면은 금년에 문화도시 선정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공모 사업을 한 가지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네. 우리 공은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어촌 마을의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별로 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촌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이미 6개소 항을 어촌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네. 금년에도 지금 13개의 항을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 그중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해 고흥 방문의 해를 선포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활용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흥 관광지 몇 곳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2월에 우리 고흥과 여수가 연륙 연도교가 이제 전부 개통이 돼가지고 네. 고흥 방문해로 지정을 해서 2028년까지 고흥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하자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이 고흥 방문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아름다운 산, 또 230개의 섬, 745km의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몇 군데를 소개를 드린다면 편백숲으로는 최대 면적인 발영산 편백숲과 네. 수령이 100년이 넘은 편백숲이 있는 동래산 편백숲이 있습니다. 이 편백숲에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거닐면 피톤치드를 많이 흡입하게 돼가지고 네.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섬 관광이 아주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많은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린다면 연홍도와 쑥섬이 있습니다. 연홍도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있고 우리나라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미술과 조각과 이런 예술과 함께 자연을 거닐 수 있는 이런 섬이고 쑥섬은 사계절 꽃이 피고 섬 정상에는 해상 꽃 공원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께서도 꼭 한번 네. 와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또 우도라는 가족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하루에 2번씩 바닷길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인도기를 설치해가지고 바닷물이 잠겼을 때도 사람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공원에는 남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남열 해수욕장은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는 서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여름에 전국 서핑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서퍼들이 항시 즐겨 찾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하시려다가 지금 그렇다면 소개해 주신 곳들 중에 군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쑥섬입니다. 아, 쑥섬이요? 네, 쑥섬. 쑥섬을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떤 쑥섬은 이유죠? 이제 네. 배로 뭐 한 3분 거리에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절 꽃도 피지만은 아주 열대 원시름 비슷한 이런 오. 숲이 있고 네. 또 돌담 길이 있고 해서 와보신 분들은 네. 전부 다 천상 낙원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쑥섬이요. 제가 꼭 네. 기억하고 쑥이 고흥, 많이 있어서 쑥섬입니다. 네, 고흥에 방문하면 쑥섬은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흥 자랑거리에 이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먹거리는 사실 현지인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랜선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고흥 먹거리 자랑해 주실 분 계실까요? 홍인주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고흥 반갑습니다. 먹거리 자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흥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죠. 봄에는 바지락 쭈꾸미, 여름에는 서대, 가을에는 전어와 낙지, 겨울에는 삼치, 매생이, 굴, 김 등 계절마다 싱싱한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부터 생산되는 고흥의 굴과 삼치는 최고입니다. 오, 또 한 가지만 더 자랑할게요. 요즘에 쭈꾸미가 엄청 잡히고 있어요. 네. 아마 이것은 바지락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아, 네. 고흥 굴과 쭈꾸미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군수님, 지금 시기가 고흥의 대표 특산물 이 세 가지 불로초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불로초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 가지인가요? 이제 불로초란 뜻은 뭐 원래는 늙지 않는 풀이다 해서 불로초인데요. 네. 우리 고흥에는 붉은 석류, 노란 유자, 초록 참다래가 많이 생산됩니다. 아.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불로초라고 네.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아, 네. 이 석류는 10월 말경에 이미 수확이 끝났고요. 유자와 참다래는 지금 수확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지금 수매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에 오시면은 유자나무에 그냥 노란 유자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로초인 유자, 석류, 참다래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고 네. 여성들에게 좋다는 그런 품목입니다. 네. 동양의 가장 미인으로 알려진 양귀비, 서양의 가장 절세 미녀인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아침 먹었다는 것이 바로 석류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석류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아가지고 여성들 갱년기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유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품목입니다. 네. 레몬보다 비타민 C가 3배나 많아서 특히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 감기, 혈액순환, 또 여성들 피부 미용에 네. 좋다고 합니다. 참다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서 또 여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 세 품목을 자주 드시기 네, 바랍니다. 고흥의 불로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연말이잖아요. 축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유자가 수확되기 시작하는 11월 4일부터 원래는 유자 석류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2년 동안 축제를 못 열기 때문에 더 좀 준비를 잘해서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또 내년 5월에는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는 달인데 매년 5월에 우주항공 축제를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누리호 발사와 함께 우주항공 축제를 개최하면은 아마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민간 주도로 녹동의 이 바다 불꽃 축제, 또 과역의 매화 팜파티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 취소를 했지만 내년에 조금 더 안전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군수님께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네, 주시길 반갑습니다. 바랍니다. 네, 군수님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문제는 공군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한 곳이 바로 우리 공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89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특례 제도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내년부터 신설해서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밝혔는데요. 네. 우리 군에서 가급적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이런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준비를 해서 네. 많은
기금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50여 개의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정책들을 이 행정안전부의 이 계획에 더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네.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머지않은 인구 증가로 돌아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흥군에서는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귀농 귀촌 행복학교도 열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9번째 교육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을까요? 이 고흥의 귀농 귀촌 행복학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학교입니다. 2019년 9월에 문을 열어서 네.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받은 숫자가 약 300명쯤 됩니다. 네. 지난 10월 25일부터 5일간 이제 9번째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 도시민들이 농촌에 왔을 때 미리 알아야 될 다양한 내용들, 네. 또 농촌에 왔을 때 지역민과 갈등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 또 실제 공이 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실습 교육 이런 것들을 전문 강사와 우리 고흥에 이미 귀농 귀촌해가지고 네. 성공한 그런 분들을 네. 귀농 선배님들을 네. 초청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맞춤형 네. 실질적인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 저희들이 부응해서 귀여 바다에 와서 일할 분들 네. 이런 교육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혹시 교육과 함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교육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귀농 귀촌 하시려고 마음은 먹지만 약간 막연함 때문에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군에 귀농 귀촌하기 위해서 문의 전화가 오면 네. 그때부터 우리 공직자 한 사람이 1대1로 맞춤형으로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고흥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배려와 네.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이런 네. 노력을 하고 있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고흥으로 귀농 귀촌한 숫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네, 5,000명이요. 정말 많은데 이 5,000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흥으로 귀농하신 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호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혹시 고흥에 와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뭐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고흥은 청정 지역이고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연장의 꿈. 그리고 스트레스가 비교적 좀 적은 그런 고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고흥에 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제 뭐 귀농인을 대하는 자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1대1 맞춤 뭐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몸소 이렇게 느껴본 바로는 귀농 귀촌을 담당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마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인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귀농과 전혀 상관없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도 귀농 기존에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특히 귀농인들이 이제 작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밀착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귀농인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농장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는지 또 도움 될 만한 것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살펴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 뭐 그 구청이나 뭐 시청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쪽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통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고흥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력 풀을 총동원해서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도움될 거리를 직접 찾아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기도 네. 하십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흥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잘 네. 정착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원호님의 생생한 귀농귀촌 후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김원호님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것에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은 임기가 7개월 남짓되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우리 고흥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을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군수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들을 군민들께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약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약을 113건을 했는데 71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네. 공약 이행률은 81%가 조금 넘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를 했는데 네.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고흥군 민선 군수 이래로 처음으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양의 노인 건강 타운이라든지 또 우리 구군청사를 역사문화 공으로 만든 거라든지 또 제주도 해전 성지업지 관광 생태 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 사업 이런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또 고흥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분들과 고흥군의 미래 전략 제시해 주시는 시간 가지셨는데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고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KBC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고흥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매우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랜선이지만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KBC 방송국에도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고흥 발전과 고흥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흥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 1조 원 확보, 국민소득 3천만 원 시대, 그리고 인구 감소율 제로화가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랜선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고흥군이 130 플랜을 통해서 한층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